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적중 예상 문제 2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샤 검사에서 결정인에 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Y라고 하는 것. Y, 우리가 음영 확산 반응이잖아요. 뭐 밝다, 어둡다, 색이 혼합되어 있다.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Y 반응인데 이것은 불안감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뭐 무기력감, 불안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이 음영 확산 반응. T, 이번에 나와 있는 T, TF, FT는 우리가 재질 반응이죠. 뭐 보드랍다, 뽀송뽀송하다, 끈적끈적하다 이런 것들이 T 반응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친밀감과의 관계가 되는 거라서 자아중심성이 아니라 뭐 어떤 친밀감, 애정욕구 이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죠. 3번에 나와 있는 C 반응은 컬러 반응이잖아요. 컬러 반응은 정서 표현과 많이 관련이 되죠. 그래서 C 반응은 네 가지가 있죠. C, CF, FC, CN. CN은 컬러 네이밍에서 CN. 주로 주황색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요것은 정서 표현과 관련이 되고요. 4번에 나와 있는 RF, FR은 반사 반응이죠. 거울에 비친다, 뭐 호수에 비친다 이런 반응. 이것은 이제 자아중심성, 자기초점과 관련이 되는 거죠. 5번에 나와 있는 C', C'F, FC'은 무채색 반응, 흰색, 회색, 검정색 반응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라서 이것은 정서 억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리고 로샤 결정인이 형태 반응이 있고 운동 반응이 있고 컬러 반응이 있고 무채색 반응이 있고 음영 재질, 음영 차원, 음영 확산 그 다음에 형태 차원 FD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쌍반응, 반사반응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보도록 할게요. 로샤 검사에서 수검자가 반점들에 대해서 닭머리를 한 여자라고 반응했을 때 채점할 수 있는 기호. 네, 이거 시험에 좀 잘 나오죠. 닭머리를 한 여자는 이제 우리가 합성을 했는데 모순적으로 합성을 한 거예요. 모순적으로 합성했는데 하나의 대상이 모순적으로 합성이 되면 인컴. 두 개의 대상이 모순적으로 합성이 되면 패컴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대상이죠. 사람 하나인데 머리가 다 머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인컴. 답은 4번. 수준은 이제 2수준 정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샤 검사에서 특이한 언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DV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수준 1, 수준 2가 있어서 지금 수준 2로 이제 표시가 된 건데 이것은 이탈된 언어 표현이에요. 신호 조작을 하거나 과잉 표현을 하거나 그래서 뭐 세 사람의 트리오 뭐 이러면 세 사람 트리오 똑같잖아요. 세 트리오 사람들 뭐 이러면 3도 들어갔고 트리오 세 개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DV 또는 어떤 신호 조작을 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DV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가 뭐 뛰면서 난다는 뛰나리 이러면 신호 조작이죠. 그럴 때 이제 DV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탈된 언어 반응에서 DR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DR. 그래서 뭐 세요. 하지만 나는 나비를 보고 싶었어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합성에 있어서 모순적인 합성을 하는 거. 그래서 인컴 하나의 대상을 부적절하게 합성한 거. 이게 이제 인컴. 여기 답에 나와 있는 4번. 닭머리를 한 뭐 어떤 사람, 여자 뭐 이렇게 할 때 인컴이 되고 두 개의 대상을 묶었을 때 패컴이죠. 두 개의 대상. 두 마리의 닭이 농구를 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우화적 합성이 돼갖고 두 개의 대상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패컴이라고 기호화를 하죠. 그 다음에 오염 반응에서 컨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반응이다. 그래서 컨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긴 지금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알로그도 있었죠. 알로그. 나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수검자가 비논리적으로 자기가 답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논리를 사용하는 거일 때 알로그 반응 이렇게 있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AFR은 정섭이라고 하는 거죠. 정섭이.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반응수 분의 8, 9, 10번의 반응수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게 정섭이. 3번에 나와 있는 COP는 우리가 협조적 반응. 그렇지? 협조적 반응. 그래서 서로 둘이 함께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5번에 나와 있는 BIZ. 이것은 우리가 MMPI2. MMPI에 나오는 내용 척도 안에 기태적인 정신 상태. 이것과 관련되는 게 이거죠. 이거. 그래서 답은 26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로샤 검사의 구조 변인에 대한 해석적인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람다 값은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와 관심의 폭을 평가한다. 맞는 거죠. 람다 값은 주변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람다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전체 반응수에서 형태 반응만 사용한 것뿐에 형태 반응. 그 형태, 이게 람다 값이 높다라고 하면 반응 과정에서 자극의 복잡성은 무시하고 형태만 보고 이제 반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리적 자원에 대한 경제적 사용 정도, 또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 그거 관련이 되는 게 람다 값이죠. L값. 람다가 너무 높으면 자극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자극을 축소, 단순화해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람다 값이 너무 낮으면 자극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막 접근하는 것과 좀 관련이 되는 거죠. 이게 람다 값입니다. 이번에 ZD, 이것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려는 능력, Z값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평가하는 거, 맞는 설명입니다. ZD는 Z썸에서 Z 값을 빼는 거예요. 내가 받은 Z 값들을 다 합한 것과 내가 Z 반응한 것에 적절한 Z 값이 있거든요. 그게 Z 값이에요. 이걸 뺀 거예요. 이걸 뺀 거. 그래서 ZD는 보통 정상 성인들이 0.3에서 마이너스 0.3. 그죠? 플러스 0.3에서 마이너스 0.3의 점수를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ZD가 마이너스 0.3보다 작다. 그러면 과소통합한 걸로 보는 거죠. 과소통합. 성급하게 무계획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단서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ZD가 또 높아. 높은 것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높다는 거 플러스 0.3보다 그죠? 플러스 0.3보다 큰 걸 얘기하겠죠? 이렇게 높을 때는 과도통합이에요.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정보 검색에 에너지와 노력을 많이 소모하는 경향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ZD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는가? 관련되는 값이 요 ZD 값이 됩니다. 그 다음 X-퍼센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지각할 때 왜곡되어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 맞죠? 형태질이 마이너스인 것의 비율과 관련이 되는 거라서 반점의 특징과 맞지 않게 형태를 사용한 비율을 맞습니다. 4번에 3R 플러스 쌍반응, 전체 반응분해. 이건 공격성이 아니라 이것은 뭐야? 자아중심성 지표죠. 그래서 3R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반응에다 3배수 해주는 거예요. 되게 가중치가 높죠? 여기에다가 이제 쌍반응한 거죠. 이것과 관련된 거. 전체 반응분해. 이렇게 구하죠. 이것은 자기에 대한 초점, 자아중심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지 공격성은 아닙니다. 4번의 AFR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되겠죠. 정서비와 관련이 되는 거니까 맞는 설명.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 적절하지가 않다.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로샤 검사의 채점 항목 중에 반응 영역의 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반점 영역을 보는 경우에는 뭐예요? D죠, D. 그래서 D. DD, S, W, SD. SD는 없고요. 이제 D, D, S, W 이렇게 있죠. 전체를 보면 W. 흔히 사용하는 반점 영역 D. 흔하지 않으면 DD. 공백 보면 S. 이렇게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로샤 검사의 채점 항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발달질은 반응의 질은 어떠한가? 이것과 관련된다. 맞는 설명이죠. 반응의 질이 어떠한지. 그래서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거죠. 이 발달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발달질이 기호가 4개가 있었죠. 발달질이. 반응 영역이 W, D, DD, S고 발달질은 플러스 반응이 있고 베이그 4 플러스가 있고 O 반응이 있고 베이그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이 기호화를 합니다. 같이 기호화를 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반응은 뭐예요? 형태도 있고 상호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보죠. 형태도 있고 상호작용이 있을 때 플러스 반응. 이거는 형태는 없는데 상호작용이 있으면. 이거는 형태는 있는데 상호작용이 없을 때. 베이그는 형태도 없고 상호작용도 없을 때. 이렇게 이제 발달질을 평가를 하죠. 발달질은 반응의 질은 어떠한가요? 관련된다. 맞고요. 2번 형태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지각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형태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잉크반점 특징에 얼마나 부합되는가. 그래서 형태질도 4가지가 있죠. 형태질도. 이것은 발달질. 이것은 반응 영역. 형태질도 정교하게 반응했을 때 플러스 반응이 되고 오디너리 반응이 있고 언유저한 반응이 있고 마이너스 반응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형태질.
3번의 결정인 반응은 어떤 내용 범주에 포함되는가는 반응 내용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내용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인간 반응을 했느냐, 애니멀 반응을 했느냐, 인간 부분 반응을 했느냐, 애니멀 부분 반응을 했느냐, 아나토미, 해부학 반응을 했느냐, 엔스로폴로지, 인류학 반응을 했느냐 등등등등. 이것이 반응 내용이죠. 그죠? 반응 내용. 이것이 반응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결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잉크 반점에 어떤 부분을 사용했느냐? 그래서 결정인은 뭐예요? 형태를 사용했느냐? 인간 운동 반응, 동물 운동 반응, 무생물 운동 반응을 했느냐? 컬러 반응을 했느냐? CF, FC, CN 이렇게 나오는 거. 무채색 반응을 했느냐? C', C', F, FC'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음영 재질 반응 T, TF, FT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V, VF, FV. 그 다음에 Y, YF, FY. 그 다음에, 그죠? 여기. FY.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FD 반응. 형태 차원 반응도 있고, 그죠? FD 반응도 있고, 쌍 반응도 있고, 반사 반응도 있고, RF, FR.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죠. 결정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영역, 그죠? 반응 영역. 반응이 잉크 반점의 특징이 얼마나 부합되는 건 형태질이죠. 형태질. 5번의 반응 내용, 반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결정인인 거죠. 그죠? 결정이. 그래서 채점 항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은 다 잘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HTP 검사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그림 하단에 치우쳤다. 하단에 치우치면 우울감과 관련이 되잖아요. 우울감, 뭐 불안함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죠. 공상을 즐기고 뭐 야심 이런 것은 상단에 많이 치우친 것과 좀 관련이 될 수 있어요. 1번이 옳지 않고 2번에 끊긴 곡선은 우유부단함. 3번은 세부 묘사 결여는 지적장애, 뇌손상 많이 관련이 됩니다. 흐린 선은 위축됨, 우유부단. 과도한 세부 묘사도 강박, 자기억제, 주지화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31번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K12CL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정서나 행동 문제를 부모가 평가하는 임상적 심리장애 진단 도구 맞는 설명이죠. 신체 증상 척도는 내재화 척도, 규칙 위반 척도는 외현화 척도, 문제 행동 척도는 내재화와 외현화 척도의 합산 점수가 아니라 문제 행동 척도는 내재화, 외현화,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의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예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공격 행동 척도는 언어적, 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K12CL과 관련돼서도 많이 활용되는 이 심리검사예요. 아동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성인이나 청소년들은 MMPI 가지고 많이 검사를 했는데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K12CL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이런 걸 체크를 좀 해주시죠. 이거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에 내재화 척도 있고 외재화 척도도 있죠.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재화 척도에 부루란 여기 하나예요, 하나. 그다음에 유치구울, 그다음에 신체 증상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외연화 척도에 규칙 위반, 공격 행동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또 기타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사회적 미성숙, 사고,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요것들이 다 합쳐져서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2번 문장 완성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시간에 제한이 없고 집단에게 실시 가능하고 로샤 검사나 주제 통합 검사에 비해서 덜 구조화가 아니라 좀 더 구조화가 되어 있죠. 검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검사자는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5번 자유현상을 토대로 한 투사적 검사. 답은 5번이 되겠죠. 33번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 4가지 주요 영역 이것도 기출이 좀 되죠. 흥미, 자아개념, 성, 대인관계, 가족. 답은 1번. 그래서 자아개념, 성, 대인관계, 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PIR에서 다음 소척도의 점수가 상승했을 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신경증, 과도한 욕망이나 충동, 외향성, 활동적이고 과업지향적, 개방성, 관습적, 분석적, 우호성, 낯선 사람에 대한 관용, 성실성, 개혁적이고 지능이 높다. 해석이 적절한 것은 1번이죠. 신경증, 과도한 욕망이나 충동과 관련된다. 신경증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예민한 것. 그래서 과도한 욕망이나 어떤 충동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요 신경증이죠.
2번에 외향성이 높을 때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근데 과업지향적 요건 좀 관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가 않고. 3번의 개방성, 개방성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 추구가 많이 관련이 되는 거고. 우호성이라고 하는 것, 우호성과 관련되는 것은 이타심과 관련이 되죠. 타인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지향적, 이것과 좀 관련이 되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이 된 것은 1번, 신경증, 과도한 욕망과 충동 많이 관련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 3의 기타 심리측정 평가에 활용에 관한 사항 적중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BGT와 관련된 문제예요. 옳은 것은 1번 불안한 사람은 심한 보속성을 보인다. 네. 보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계속 제시된 도형, 첫 번째 제시된 도형을 그 다음 제시된 도형에 활용하는 거, 뭐 어떤 점을 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그리는 거.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그릴 때 이렇게 이제 요렇게 점을 그리는데 뭐 끝까지 막 그려서 개수가 더 많은 거 이런 걸 우리가 보속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또는 이걸 활용해서 그 다음 도형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속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속성이 있을 때는 뭐 자아 통제력이 저하되거나 현실 검증력 장애와도 관련이 되고 약간 고집과도 좀 관련이 돼요. 보속성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불안한 것과는 좀 상관이 없죠. 2번 성인에서 도형 A의 정상적인 위치는 용지의 정중앙이다가 아니라 정중앙은 여기인데 정중앙에다 그리는 건 상당히 자아중심적인 어떤 특징이고요. 보통은 여기다 첫 번째 A 도형을 그리게 되죠. 뇌기능장애가 의심될 때는 모사 단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기능장애가 의심될 때는 순간 노출 5초 동안 보여주고 이제 그리라고 하는 거 순간 노출을 하죠. 4번 뇌손상이 심할 경우 모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게 맞는 설명이네요. 4번 5번 일종의 객관적 검사가 아니라 투사적 검사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허트의 BGT 평가 항목에서 형태 일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폐쇄곤란, 교차곤란, 곡선모사, 각도변화, 중첩의 어려움. 중첩의 어려움은 형태 왜곡이에요. 이것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트의 BGT 평가 항목이 조직화와 관련된 게 있고요. 크기 일탈이 있고 형태 일탈, 형태 왜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임과 관련된 게 있어요. 조직화는 배열 순서거든요. 그래서 A 도형, 1번 도형, 2번 도형 이렇게 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했느냐 그것과 관련되는 게 조직화, 그러니까 배열 순서고 그 다음에 도형 A의 위치 이것도 이제 조직화와 많이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일탈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크거나 작은 그림, 뭐 커지는 그림, 작아지는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크기와 관련된 거고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형태 일탈이냐 형태 왜곡이냐 이것과 관련된 기출이 많이 됩니다. 형태 일탈에 해당되는 것이 폐쇄가 안 되는 거, 우리 이제 폐쇄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폐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교차가 안 되는 거, 도형 교차가 안 되는 거, 곡선 모사가 잘 안 되는 거, 각도 변화가 있는 거 이게 형태 일탈에 해당이 되고요. 형태 왜곡에는 회전, 폐형, 단순화, 파편화, 중첩의 어려움 이것이 형태 왜곡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허트의 채점 기준에서 BGT 도형 A를 모사한 아래의 그림 무엇이냐? 이게 이제 폐쇄곤란이죠. 여기 그죠? 폐쇄곤란 이게 막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뭐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안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폐쇄곤란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인관계 어려움과 관련이 되고 또 교차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교차가 이렇게 뭐 다각형 요런 도형 있잖아요. 마지막 9번 도형에서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곤란. 다각형의 선이 서로 교차되는 점에서 선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곡선곤란, 곡선의 진폭이 너무 크거나 변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 요런 거 있죠. 이런 거. 적절하게 요 곡선의 폭이 잘 돼야 되는. 곡선의 폭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울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교화는 너무 정교하게 그리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뭔가 조금 더 추가되는 거죠. 정교화. 이것은 이제 조증 환자가 좀 그러겠죠. 단순화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을 분명하게 완성하지 못하거나 각각 떨어져 있게 그리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게 단순화 곤란이다. 이것도 지각, 운동, 기능 장애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폐쇄 곤란이고 이런 것들은 대인관계와 많이 관련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내용과 연관된 GATB 하위 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상판과 하판에 48개 구멍
앞서 앞판에 꽂은 팩을 한 손으로 한 개씩 뺀 후에 이를 뒤집어서 다시 꽂는다. 이것은 손의 재치 가운데 우리가 회전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의 재치에 해당되는 게 GATV의 환치 검사와 회전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회전 검사와 관련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2번에 나와 있는 분해 검사, 조립 검사는 우리가 손가락 재치와 관련이 되죠. 답은 3번. 5번. BGT 도형 투판, 이제 투판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요. 지각 운동 기능을 평가할 수 있고요. 뇌기능상의 문제보다는 성격 검사가 아니라 이것은 뇌기능 문제 살펴보는 데 적합한 게 BGT죠.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맞는 설명.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CAT 직업 성격 유형의 해석 차원 중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유형들 간의 관계는 육각형 모델에 의해서 정리되고 유형들 간의 거리는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이것은 뭐예요? 계측성. 답은 4번이 되겠죠. 7번 다음의 특징을 지니는 홀랜드 직업적 성격 유형.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비체계적인 활동 어려워하고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계산하는 능력 잘한다. 뭐와 가장 관련이 돼요? 관습 평가 관련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관식 단답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한번 보시면 물리적 속성과 달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리적 구성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지능, 적성, 성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뭐 흥미 이런 것들이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하고 이 심리적 구성 개념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해서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다음에 수량화해서 측정하게 되죠. 2번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에는 언어이의 작업기억 처리속도 4요인 구조가 적용된다. 어떤 게 들어가냐면 언어이의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4요인 구조가 적용이 되죠. 3번 카텔의 무슨 지능에는 어휘력, 일반상식, 언어이해력, 판단력 등이 들어간다. 카텔이 설명한 것은 뭐예요? 결정성 지능, 그 다음에 유동성 지능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그죠?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인 경험, 그 다음에 학습. 그래서 어떤 어렸을 때 환경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학력이 올라갈수록 향상될 수도 있죠. 공부를 많이 하면 향상될 수 있는 거. 그것이 뭐예요? 어휘력, 일반상식, 언어력, 판단력. 이게 뭐예요? 결정성 지능이죠. 결정성 지능과 관련이 된다. 4번 K-웨이즈포에서 언어이해는 핵심 소검사. 언어이해는 핵심 소검사 무엇과 들어가요? 공통성, 어휘, 상식. 보충 소검사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웨이즈포에서 우리가 공통성, 어휘, 상식 요게 이제 들어가고 보충으로 이해로 들어가죠. K-위스크포에서는 우리가 공통성, 어휘, 이해가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건 보충으로 들어가죠. K-위스크포에서는. 근데 웨이즈포에서는 요 상식이 핵심으로 들어오고 이해가 보충으로 빠져요. 위스크에서는 이해가 핵심으로 들어오고 상식이 보충으로 빠지고 그렇죠. 5번 머레이가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작한 객관적인 검사로 4점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행동의 손상 정도 또는 주관적인 불편감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PAI죠. PAI 성격평가 전문지 PAI. 6번 로샤 검사에서 운동의 기호는 인간운동, 그 다음에 동물은 무생물은 뭐로 나타난다. 동물은 FM, 라지 FM이죠. 그래서 운동 반응은 라지 M, 인간 운동 반응, 동물 운동 반응, 무생물 운동 반응 이렇게 있고 이 동물 운동 반응은 예를 들어서 뭐 닭이 농구를 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인간 운동 반응으로 보죠. 순수한 동물의 운동. 토끼가 깡총깡총 뛰고 있다 이러면 이제 순수한 FM이에요. 토끼가 뭐 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 M이 되는 거죠. M. 그리고 이 운동 반응은 이제 인간 운동 반응이 가장 좀 더 건강한 반응. 이것은 뭐 욕구 충족이 좀 좌절되고 이거는 좀 무기력할 때 많이 나오는 반응이고요. 스몰M은. 그리고 여기에는 액티브냐 패시브냐 요거 기호화 해줘야 되죠. 그래서 능동 운동이냐 수동 운동이냐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토킹. 요걸 가지고 요거보다 더 활동적인 건 액티브고 요거보다 더 수동적인 거는 패시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7번 노샤 검사에서 WD 반응이 아니면 자동으로 DD 반응이 되겠죠? 8번 무엇은 1948년 버기 처음 개발한 투사적 그림 검사 수검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발달사와 관련된 경험을 투자한다는 점 하우스 트리플슨 HTTP 검사가 되겠죠? 9번 주제통합 검사는 30장의 흑백 그림 카드와 1장의 백지 31장이에요. 한 사람은 몇 장을 써요? 20장을 쓰죠. 10번 형태심리학과 정신역동 이론을 기초로 수검자가 카드 9장 그러니까 BGT 원판을 얘기하네요. 그죠? 원판. 그래서 이거는 BGT다. 10번의 BG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항 OX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항 변별 또는 한 검사에서 각 문항이 수검자의 능력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문항 변별 또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의 값을 갖고 플러스 1로 갈수록 변별도가 높죠. 2번 한국판 엑셀 아동용 지능검사 위스크포의 하위 소검사 중에 하나인 작업기억에는 기호 쓰기 동영적인 선택이 있다. 작업기억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처리 속도에 들어가는 거죠. 3번 신경증 척도 T점수가 모두 65 높다. 1, 2, 3 척도 순으로 점수가 높아지는 정적 기울기 형태를 보이는 경우 부인과적 동력을 가진 여성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맞아요. 4번 16성격 요인 검사를 활용한 다요인 인성 검사는 성격 심리학의 특성 이론을 근거로 요인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개발된 게 아니죠. 요인 분석 이게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MMPI2의 성격병리 오요 있는 공격성 정신증, 통제결합,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 내향성, 외향성이 아니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내향성과 낮은 긍정적 저서성. 6번 로샤 검사의 구조적 요약에서 람다는 전체 반응에서 순수 형태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로 심리적 자원의 경제적 사용과 관련이 된다. 맞고요. 머레이는 TAT의 수검자 반응을 욕구와 압력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해석체계, 욕구 압력 분석법 맞죠. 8번 ADTP 검사 해석에서 나무의 가지와 사람의 팔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맞고요. 9번 MMPI2에서 신체장애 등급을 받거나 상해 관련 소송에서 증상의 과장 탐지할 목적으로 된 것은 FBS 척도. 10번 삭스의 문장완성 검사에서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네 가지는 성, 가족, 정서가 아니라 대인관계, 자기 개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성, 가족, 정서가 아니죠. 대인관계, 자기 개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항 OX 문항까지 우리가 적중 예상 문제부터 기출문항 OX 문항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